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가 되신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부쩍 외로움을 더 타셨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저희는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었어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시누이도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지만 친정 엄마라도 자주 전화는 해도 찾아가 뵙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를 못 본 지도 꽤 오래되었네요. 사는 것이 뭔지 생각이 날 때마다 가봐야지 하면서도 바로 눈앞에 일만 하느라 뒷전이더라고요. 그래도 뜻밖의 아주버니와 형님이 우리보다 멀리 살면서도 시어머니를 뵈러 자주 찾아오곤 한다고 들었어요. 결혼 직후부터 늘 떨어져서 살아온 탓에 아주버니와 형님 간이 그리 살갑게 왕래는 하지 않고 지냈어요. 역시나 장남과 장남 며느리라서 다르구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아버님과 함께 사시던 집을 파시고 아주버니와 형님이 사시는 곳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사시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아주버니와 형님이 시어머니와 합가를 해서 사시게 되었어요. 그때 형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허전해 하시고 우울해 하실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지 뭔가. 그냥 혼자 계시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우리가 모신다고 했네. 네,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가까이 살아도 자주 못 뵈어서 늘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았는데 형님은 복 받으실 거예요. 뭐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사도 그렇고 우리도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말이지. 그래도 어쩌겠나. 장남 며느리 내가 해야지 별 수 있겠나. 참 성격도 시원시원하게 쿨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줄 알았네요.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남편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께서 기존에 사시던 주택을 팔아서 아주버니 형님이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는데 보탰어도 아무도 큰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싫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게 형님네랑 시어머니가 한동안 잘 사시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인가 무슨 일이 아니면 전화를 주지 않던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어머니가 우리랑 살기 싫다고 하시지 뭔가? 웬 고집이 그리 세시는지 말도 못하네. 자꾸 동서와 서방님만 찾고 계시네. 네?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그걸 내가 알면 답답하지도 않지. 아무튼 나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우리랑 살기 싫으신가 봐. 형님이 늘어놓는 장황한 말을 요약해보자면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외롭다 하시면서 큰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셔서 합가를 했었는데 막상 합가를 하고 보니 또 불편하다며 함께 살기 싫다고 하시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노래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원룸에 모셔다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주버니와 통화를 해봤는데도 형님과 똑같은 말씀뿐이셨어요.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려봤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했었죠. 시어머니께서 저 남편 말을 찾으신다고 해서 찾아뵈었어요. 형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임시로 월세로 원룸을 구해서 계시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는 한 일주일 정도가 되었는데 나도 영문을 모르겠구나. 시어머니 말씀이 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과 아주버니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답답하다고 혼자서 살고 싶으시다고 고집을 피우셨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괘씸하다는 듯이 화를 있는 대로 내셨어요. 고향 것 같으니라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런다냐. 난 그런 적이 없다. 남편과 저는 머리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의 말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에 헷갈리기만 했으니까요. 일단 시어머니 말씀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것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뭐냐. 웃긴 것들이네. 자기네들이 먼저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해놓고서 너무 늦은 시각이니까 여기 와서 자고 가자고 하더니 나만 놔두고 야밤도주를 했지 뭐겠니.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형과 형수가 왜 야밤도주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더 아리송송한 말씀만 하셔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른 줄 아냐? 내가 치매 걸린 노인인 줄 알고 그런 게야.
아주 이것들 웃긴 것들이네. 감히 시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으니까 날 여기에다 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거지. 그래서 답답해하던 제가 시어머니께 여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라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니면 뭐겠냐? 내가 눈 시뻘겋게 뜨고 멀쩡한데 괜히 없는 말로 지어낸 거 봐라. 세상이 무섭구나. 며느리는 내 핏줄이 아니라 그런다 쳐도 달시기가 그럴 줄은 몰랐다. 라고 하시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남편도 저 세상으로 가고 늙어서 혼자가 되니까 자식도 어미를 버리는 세상이라며 서럽다고 슬프게 우셨어요. 시어머니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죠. 설마 하니 시어머니 말씀대로 아주버니 형님이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서럽게 우시면서 아이고 하시는 시어머니께 남편이 다시 여쭸어요. 엄마, 그렇게 일주일이나 여기 계셨으면서 왜 제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달식이가 내 큰아들인데 나도 자존심이란 게 있는데 믿고 싶었다. 설마 하니 나를 여기에 버려두고 갈 줄 알았겠냐? 나도 기다렸단 말이다. 그러자 남편이 심란한 안색으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정말 치매가 걸리셨나? 란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것들이 내 전화도 받지 않았다. 어떻게 세상 천지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 휴대폰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대체 나 시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매일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의 전화를 아주버니와 형님한테 발신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화번호는 형님과 아주버니가 쓰던 예전 번호였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의 새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무작정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이런저런 시어머니의 말씀을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전했더니 그랬어요. 동서, 어머님이 좀 이상해. 내가 그렇게나 혹시 모르니까 바뀐 전화번호를 저장해드린다고 해도 절대로 어머니 휴대폰은 손도 못 대게 했어. 고집도 말도 못해. 그것뿐인 줄 아나? 아무튼 조금 이상하시네. 형님도 시어머니의 치매를 의심하는 듯 했어요. 내가 왜 어머니한테 안 가봤겠어. 어머니는 나만 보시면 쫓아내지 뭔가. 문도 열어주자마자 나를 밀쳐버리셨다니까. 아마도 내가 큰 며느리란 걸 모르는 눈치였네. 동서랑 서방님 알아보는 거 보니까 다행이구만. 나도 그렇게 밀어내는 시어머니가 좋기만 하겠는가?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물러서 있을라네. 자네가 서방님이랑 잘 해보게.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께는 환절기이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만나자마자 저와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그 못된 것들이 내가 치매라고 하더냐? 그래,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진단 받아보면 알겠지. 정말 시어머니 말씀대로 지극히 정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이었어요. 정말 다행한 일이긴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머리가 더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사실이라면 왜 형님과 아주버니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황당해하는 저희에게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아마도 그것들이 내가 중증 치매인 줄 알고 버린 거다. 고얀 것들. 내가 재산께나 있는 것처럼 행세했더니 그 재산이 탐나서 확보하자고 했지 뭐냐. 내가 눈치는 백단인데 그것들 하는 모양새가 영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중증 치매인 것처럼 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중증 치매 환자 진단 자료를 내 것인 것 마냥 눈에 띄는 곳에 뒀더니 진짜로 그런 줄 알더라.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하고 내가 지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불효막심한 것들이 다 있냐. 그때서야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라면 형님과 아주버니는 저희에게 완전 거짓말로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가 치매이니까 다 뒤집어 씌우면 아무도 모르겠거니 싶었나 보더라고요. 일부러 저와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넘기고 빠지겠다는 속셈이었고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서 빼놓을 재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시어머니 말씀에 화가 난 남편이 형과 형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말렸습니다.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네 형을 잘 모르겠냐? 생전에 생까다가 뜬금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못 믿어서
이사 간 집 말이다. 내 명의로 산 거다. 나랑 합간다고 해서 내가 큰 집으로 사주겠다고 했거든. 내가 왜 중증 치매 환자 연기를 한 줄 아냐? 그것들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집에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하지를 않나.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지를 않겠냐? 그래서 내가 떠본 거야. 내가 치매인 줄 알고는 거짓으로 내가 명의 변경을 해준 것처럼 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사기 쳐먹었다. 그리고 나를 버렸어. 용서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아주버니와 형님을 오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정신 온전치 않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니 형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에서 당장에 나가거라. 그러자 뭔 소리를 하냐며 형님이 펄쩍 뛰었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저희한테 넘겨주셨잖아요. 어떻게 기억을 못 하시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어이 자식을 경찰에 넘겨야 하겠냐? 증거는 충분하니까 빠져나갈 생각은 포기해라. 남편이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보? 아주버니도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미치지 않고서 왜 거짓말 하겠냐?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결심을 하신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정신 좀 차리마.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게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을 하면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었는데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시며 경찰서에 전화를 하셨어요. 여기 제 큰아들이 저를 치매로 몰아서 문서를 위조했어요. 잡아가세요. 그때서야 상황이 인식이 되었는지 잘못했다며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사주신 그 큰 집을 바로 팔아버렸고 보란듯이 저희네 아파트를 한 채 사주셨어요. 공교롭게도 그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로또를 제대로 맞아서 대박이 났습니다. 기존의 형님과 아주버니가 살던 집은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네 어쩌네 하더니 쫄딱 망했는지 오갈 데가 없어서 월세 올름으로 쫓겨났습니다. 완전히 눈밖에 난 형님과 아주버니에게 시어머니는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엄명하셨어요. 아들 자식은 남편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담한 전원주택을 매입을 하셔서 텃밭을 일구며 길고양이들 키우면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식이기를 스스로 버렸던 아주버니와 형님은 그 뒤로 본 적이 없네요. 저희도 연락을 끊고 삽니다. 자식은 키울 때 자식이지 영원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